뭐 한 번쯤은 주변에서 혹은 뭐 들어봤을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죽으려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원에 있었으면 죽었어요. 제가 100%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할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이건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죽으려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산에 들어간 거야. 가족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혼자 조용하게 산에서 죽으려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죽진 않잖아. 그러니까 대충 운막같이 집 같은 거 하나 짓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안 죽는 거야. 그래서 한 달 지나도 안 죽고 2달 지나도 안 죽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가서 배고프니까 죽긴 죽더라도 이제 일단 오늘 배고픈 허기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더덕도 캐서 먹고 물고기도 잡아 먹고 그러면서 근데 한 달 지나도 안 죽고 3달 지나도 안 죽고 4달 지나도 안 죽고 1년을 지나도 안 죽어. 이거 1년을 지나도 안 죽네? 야 이거 어떡해? 야 집을 좀 제대로 좀 지어보자. 그래서 집을 좀 제대로 지어요. 막 벽돌도 좀 가져다가 이렇게 막 판자도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 쳐. 그리고 좀 있어봤는데 그래도 안 죽네? 그렇게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당연히 들어간 산이 자기 산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남의 산에 그렇게 살면 신고하면 이제 쫓겨나니까. 제가 처음에 왜 안 죽고 그게 죽으려고 들어간 사람들 중에 안 죽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나 이런 의학이나 어떤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천문학이랑.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봤을 때 일단 저는 제일 처음에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 예. 오염되지 않은 어떤 물. 그 물을 먹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먹는 생수 있잖아 여기. 이런 생수, 이거 생수 이거 물랑 먹어야겠다. 백산수는 백두산 쪽에서 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공해에 사는 사람들도 물은 생수 먹는다고. 근데 이제 산소 농도가 핵심이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산소 농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왜냐면 우리가 하루에 제일 많이 먹는 건 이 밥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공기거든요. 산소 농도가 높은 거야. 뜨거운 공기보다 차가운 공기가 산소를 더 많이 품습니다. 예,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겨울철에 방 안에 막 너무 후덥지근할 때 밖으로 탁 나가면 시원하다 하면서 좀 숨이 잘 쉬어지는 느낌 들잖아요. 공기가 차가울수록 산소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도시보다 산세가 우거진 숲속이 산소 농도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몇 프로더라?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그 조금의 차이가 엄청 큰 거야. 하루 종일 들여 마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산속에 사는 부부나 가족들이 있잖아요. 산이 뭐 이렇게 허접하게 수원 광교산 이 정도가 아니라 산이 막강한 산이어야 돼요. 산세가 우거진. 최소한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뒤쪽 그쪽으로 하면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동쪽 그 정도 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산소 농도가 높아가지고 이게 우리 몸이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은 치유력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산소가 조금만 많이 들어와도. 산소가 많아지면 생명체가 몸집이 커져요. 곤충이 대표적이죠. 지구의 산소 농도가 높았을 때는 생명체들이 큽니다. 근데 같은 지금 사람일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산소 농도가 좀 더 높은 곳에 가면 자연 치유력이, 몸 정화 능력이, 산소가 뭡니까? 몸을 정화하는 거잖아. 몸 정화 능력이 막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차이로. 산소가 첫 번째고 물이 아니야. 두 번째는 산삼처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재배를 한 이런 채소들은 토양살충제를 뿌려요. 토양살충제는 유기농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양살충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배추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농사 한 번이라도 지어보거나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을 주변에 둔 사람들은 농약을 얼마나 많이 치는지, 예, 알 겁니다. 농약 안 치잖아요? 벌레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예, 수확이 안 됩니다. 토양살충제로 이미 땅이 오염이 됐어요. 예, 거기다 농약도 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몸에 그냥 뭐 문제는 없지만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음식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음식 자체가. 그런데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캐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연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이거잖아요. 그냥 그 더덕 있잖아요. 막 캐. 그래서 그냥 흙만 털고 그냥 쿵떡쿵떡 락 먹잖아. 무 같은 것도 재배할 때 그냥 씨만 던져놓고 무 나오면 그냥 그냥 흙만 털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쏙쏙 잘라서 먹잖아요. 그게 몸을 제가 엄청나게 치유한다고 제가 보거든요. 근데 그 음식, 그 무나 더덕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토양살충제가 없이 인삼이랑 산삼이랑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산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더덕이든 무든 뭐 어떤 것이든 뭐 산딸기든 뭐든 이게 버섯이든 독버섯 같은 거 말고 저는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기운, 에너지, 생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랑 하고 소리 지를 때랑 어떤 게 칼로리 소모량이 높나요? 소리를 엄청나게 더 크게 지를수록 칼로리 소모량이 더 많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만 더 크게 질러도, 작게 말하는 것보다 크게 소리만 질러도 칼로리가 더 많이 소모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늘 큰 소리 질려서 칼로리를 많이 소모했네. 그러면 그 칼로리는 어디로 간 겁니까? 소리를 통해 에너지로 이제 물론 이제 몸속에 이제 그런 기관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큰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소리를 통해 에너지를 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땅에 이렇게 묻혀 있는 어떤 그런 식물들 있잖아요. 전 특히 뿌리 식물이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덕이나 산삼처럼 땅 속에 그렇게 있는 식물이 있잖아요. 그 식물이 이런 에너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에너지를. 근데 그걸 뽑아가지고 흙만 탁 터는 순간, 아니,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 생명체,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같이 먹기 때문에 암이 더 이상 번지지 않거나 혹은 완치가 되거나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에너지. 물론 당연히 그 식물 밖에 이렇게 있는 뭐 산딸기처럼 이렇게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땅 속이 아니라 땅 위에서 과일을 맺는 그 과일 같은 것도 에너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과일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사과라고 한다면,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라고 한다면 그 사과 하나를 따서 먹잖아요. 그렇다고 그 식물이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동물과 식물은, 아니, 우주의 관점에서 지구라는 행성에 살아가는 어떤 것들을 봤을 땐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로 봤을 땐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손가락 하나 잘리는 거랑 우리 목숨이 날리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손가락이 잘린다고 보기도 좀 어렵죠. 왜냐면 우리는 손가락이 잘리면 재생이 안 되지만, 아니, 사과 따먹는 거 사과 또 열리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뿌리 식물은 내가 산삼을 딱 캐, 더덕을 캐, 그럼 그 생명을 잃는 거잖아요. 그 더덕이란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뿌리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월등하게 크다.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의 에너지나 생명을 뺏어야 됩니다. 참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른 살아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뺏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맞잖아. 야, 그게 돼지고기든 뭐든. 다른 생명체의 에너지를 뺏어야 된다니까? 다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 그게. 그것을 몸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든 어떤 식으로 바뀌거든. 포도당이든 뭐든 어쩌거든. 우리가 이제 영양학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 몸이 인간이라는 어떤 생명체가 어떤 유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땅 속에 꽉 뭉쳐져 있었던 그런 기는 우리가 이제 아직 과학이나 어떤 걸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생명의 에너지인 거죠. 예. 그것 때문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뭐더라? 암이 아니라 무슨 병 걸렸어. 불치병 걸린 사람이 죽어야겠다고 몸무게가 막 38kg까지 빠지고 먹으면 다 토해내고 한 사람이 죽으러 산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그냥 죽으러 들어가, 그 사람 진짜. 근데 그냥 바다나,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안 죽고 몸에 좀 기운이 있더래, 기운이. 그래가지고 바다를 일궈가지고 무 숨구고 뭐 숨구고 뭐 숨구고 해가지고, 그냥 그 장면이 진짜 인상 깊더라고. 무를 뽑아가지고 흙만 탁탁 털더니 칼 하나 조만한 거 딱 꺼내가지고 대충 흙 턴 거 위에 끄트머리 딱 자르더니 툭툭 자르니까 그냥 씹어 먹는 거야. 그 모습을 딱 보고, 야, 저렇게 하면 병 다 낫겠다 생각이 자동으로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산에 다니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땅에서 딱 뽑자마자 흙 털고 바로 먹어야 돼. 그거를 뭐 집에 두고 가서 뭐 조리를 하고 그러면 안 돼. 한참 두고, 안 돼. 뽑자마자 먹어야 돼. 뽑자마자. 그래, 에너지를 그대로, 이렇게 막 식물 이렇게 있으면 이거 다음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죽은 에너지가 없지, 이건 그냥. 영양분만 있지. 에너지가 없지. 산에 그냥 등산하는 사람들 말고, 등산하는 사람도 건강하지. 좀 건강하지. 왜냐하면 이 산소 농도가 높은 곳으로 가니까. 그런데 등산하면서 이게 뭐 자꾸 막 이제 식물에 대해 잘 알아서 뭐 자꾸 캐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대부분 좀 건강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등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젊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워낙 그 몸이 이제 젊으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 몸이 좀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니까 등산을 하면 몸이 좀 더 괜찮아진다는 걸 확연히 느끼는 거야. 등산해서 그 운동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산소농도 높은 곳에 반나절 혹은 뭐 12시간 정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예전에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부부가 저기 산에 사는데 그 손자들이 놀러 온대요. 손자들이 놀러 오는데 그 손자들이 6살, 7살밖에 안 되는데 손자들이 여기 오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왜 좋아하냐고 하니까, 애들이 6살, 7살인데 여기 오면 숨이 잘 쉬어진다고 좋아한대. 숨이 잘 쉬어진다고. 그러니까 6살, 7살짜리 애들 느끼는 거야. 그거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저처럼 담배 피고 막 이런 담배를 끊으면 좋겠지만, 응? 담배를 못 끊고 쓰레기라 의지도 없고 병신이면 산이라도 좀 들어가야 좀 더 이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돈 저기 들어가는 것 쪽에 해결이 되면, 저기 너무 멀면 안 돼요. 멀면은 강원도에 있으면 못 가, 멀어서. 강원도까지 가면 좋겠지만, 저 용인시 천인구 쪽에 양지 리조트 정도 있는데, 곤지암? 곤지암도 좀 먼데. 아무튼 그쪽에
에다가 이제 조만한 땅을 사면 안 돼요. 가서 텐트 치고 하는 거 더 귀찮아. 거의 이제 살려고 샀는데 도저히 못 살아서 불편해서 버리고 간 집 있잖아요. 그거 싸게 사면 2억이면 삽니다. 2억. 그런 거 사가지고 좀 한 달에 최소한 3번 4번은 가서 자연 속에서 진짜 식물을 분갈을 할 줄 몰라요. 더덕이랑 칡 같은 거 캐먹으면 진짜 최고일 것 같아. 더덕을 진짜 캐먹어야 되는데 그 뿌리 식물을 캐먹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공부 좀 나중에 해야겠습니다. 분갈하는 법을. 그래서 일단 아직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가서 이제 산소라도 좀 많이 먹고 와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확연하게 느끼는 게 이 수원에 있다가 대전에 이제 저희 큰형 집에 제가 한 달에나 2달에 한 번씩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인데 그 하기동에 있어요. 하기동에 있는데 하기동이 원래 이제 대전의 끝인데 그 아파트 테두리로 산이에요. 다 산. 뒤에 이제 좀 야산 같은 거 있잖아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만 내려가도 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두통이 없어져요. 머리가 안 아프고 제가 두통이 딥이 심한데 두통이 없고 잠을 푹 자요. 아침 9시까지 푹 잡니다. 그냥 아주 그냥 여기서 수원에서 자잖아요. 자다 깨. 근데 거기 푹 자. 그리고 거기 또 특징이 낮잠을 아무리 자도 밤에 잔다는 거. 거기만 가도 느끼더라고, 내가. 거기만 가도. 일단, 이 두통이 없어지니까, 확 느껴. 나, 길게는 일주일까지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머리 아픈 적도 한 번도 없고, 밤에 잠 안 와가지고 딴짓 하는 것도 한 번도 없어. 핵심. 산소 농도. 그리고, 산에서 그대로 자란 날것 그대로의 뿌리식물. 꼭 3-3일 필요가 없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뿌리식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산삼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대대로 유명하겠지. 뿌리식물은 다 해당된다고 봐요, 저는. 그 식물의 에너지. 내 말이 틀린 게 없잖아. 응? 다시 한 번 말하자면, 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의 에너지를 뺏는 거라니까요.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자수정 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수정 캐는 사람들이 동굴에서 자수정 캐는 사람들이 사람 나이가 되게 많은데도 병이 안 걸리는 거야. 병이. 그래가지고 진짜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 취재팀이 취재를 나갔습니다. 왜 이 나이도 많으시고 탄광이죠. 자수정을 캐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왜 병에도 안 걸리고 이렇게 건강한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수정이라는 게 보석이 자수정이 원적에서는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싼 매트 있잖아요. 우리 그 깔고 자는 매트. 미국 그 의료기기로 승인한 그것도 위에 자수정 깔려 있어요. 자수정 깔려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알았죠. 그건. 그 다큐멘터리 보고. 자수정 캐는 사람들이 원석 캐잖아요. 그러니까 원석을 딱 캘 때 자수정이 딱 나올 때 원적외선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그 뿌리식물을 뽑자마자 흙 털고 바로 먹어야 된다는 게 이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수정이 그 땅속에 꽉 묻혀 있다가 그걸 딱 캤어. 그럼 원석이 그게 이제 그 함량이 적다고 해도 일단 이 공기가 만나는 순간 원적외선이 딱 캐는 순간 원적외선 팍 나오거든. 그거를 다 맞는 거야. 그 광부들이 원적외선을. 병이 없어. 병이 사람들이 병이 그 10몇 명 되는 사람들 아무리 진병이 없어. 그 맨날 가서 자수정 캔다고 원적외선 두드러 맞으니까 몸이 다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가. 제가 그걸 보면서 생명체가 없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그런 보석도 처음에 딱 캐면 원적외선이 빡 나와가지고 몸을 치유를 하는데
생명이 있는 뿌리 식물은 얼마나 더 간악하겠는가. 그걸 먹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보석은 원적외선이라는 것 자체로 몸을 치유를 하지만, 면역력을 높이고 하지만, 이제 식물은 그거를 우리가 섭취를 함으로써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저항력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거의 맞다고 봅니다. 제가 10년간 다큐멘터리 같은 거 5만 다큐멘터리 다 봐요. 저 자연 다큐멘터리 뭐 생류병사별 거의 다 봐요. 거의 다 봅니다.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 벌면 침대를 밑에 이제 온돌 침대 있잖아. 온돌 돌침대를 해고 그 위에다가 두께를 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자수정을 쫙 깔아야겠어. 자수정을 쫙 깔은 거야. 그 위에서 자면 돼. 산에서 완전 산에서 살 수는 없지. 불편하니까.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 있는 산세가 많이 우거진 곳에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많아. 저기 수원 성균관대 위쪽에 이북동만 가도 산 엄청 많아요. 이목동? 이목동만 가도 산세 꽤 커요. 꽤 괜찮아요. 꽤 커요. 최소한 그런 데로 사야지. 거기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10분 올라가면 충분히 산세 막강한 데 살 수 있어. 수원 이목동. 의외로 도심 이제 산이 꽤 이렇게 산세가 있는 곳이 많아요. 대전 월평도도 그렇고. 대전 월평도는 8차선 도로만 딱 건너면 산이 이거죠. 그 8차선 도로만 건너면 완전 번화가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좀 근데 이렇게 창문 열면 바로 나무가 다 있어야지. 근데 이렇게 개발되는 곳은 안 되지. 뭐 서울의 면목동에 그 용마산 앞에 있는 그런 그 아파트 그런 데 해당 안 되지. 창문 열면은 나무가 울거쳐 있어야 돼. 그런 데서 이제 살면서 이제 올라가서 더덕이나 캐먹고 이런 거 좀 캐먹고 운 좋게 삼삼 발견하면 대박이고 자수정 침대에서 자면은 뭐 웬만한 어떤 질병 같은 거는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 왜냐면 제가 무를 좋아하니까. 근데 생무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무국은 되게 좋아하는데 생무를 좀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되나? 근데 핵심은 뿌리식물. 뿌리식물이 중요해. 뿌리식물을 통째로 먹어야 돼.